일부 소음성 난청, 중년의 삶을 위협하는 조용한 침입자.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소음성 난청, 무선 이어폰 사용과 연관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난청이라는 무서운 단어가 가져다주는 불안감의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겨우 한숨 돌릴 만한 시기에 찾아온 이 낯선 그림자는 우리 중년들에게 큰 불안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음에 대한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듣거나 공사 현장 등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점차 귀가 잘 안 들린다, TV 볼륨을 키워야 한다는 증상을 겪으며 과연 내 귀는 안전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우리 중년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소음성 난청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했다더라, 누구는 귀가 안 들려서 사회생활이 어렵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독립적인 삶과 존엄성, 그리고 가족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성 난청의 위험성과 무선 이어폰 사용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예방해야 할지 6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왜 우리가 난청을 조용한 침입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어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마치 조용히 우리 몸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청은 소리라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감각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난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우리 스스로의 몸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있다면 이 조용한 침입자를 미리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적인 청력 검진을 통해 나의 청력을 미리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난청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건강이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부 소음성 난청, 왜 중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는가?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소음성 난청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누적된 소음 노출과 생활 습관이 중년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나는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왜 우리 중년들에게 소음성 난청이 침묵을 깨고 나타나는지, 그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중년에 나타나는 주요 원인. 첫째, 무선 이어폰의 보편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무선 이어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어폰을 통해 큰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무선 이어폰은 귀에 직접 꽂아 사용하므로 소리가 웨이도와 고막을 거쳐 뇌의 청각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는 결국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잠깐만 들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우리의 청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직업적 소음 노출입니다. 공사 현장, 공장, 군대, 음악 공연장 등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음성 난청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중년들은 노화와 함께 소음성 난청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큰 소리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소음에 노출됩니다. TV, 라디오, 음악, 차량 소리, 생활소음 등 끊임없이 소음에 노출되면서 큰 소리에 대한 무감각해집니다. 이는 큰 소리를 들어도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의 청력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넷째,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입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약해지듯이 청력 또한 서서히 저하됩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과 노화로 인한 난청이 함께 진행되면 난청의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다섯째, 귀 건강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병원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청은 방치하면 치매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소음성 난청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 중년들의 삶의 방식과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심해지면 우리 몸에 다양한 경고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난청의 주요 증상들과 무선 이어폰 사용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건강이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부. 소음성 난청과 무선 이어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소음성 난청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무선 이어폰 별표이라는 현대 문명의 이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우리 귀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화학적 반응 때문입니다. 무선 이어폰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청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침입자일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과 무선 이어폰을 잇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첫째, 소리의 크기입니다. 무선 이어폰은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주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이어폰 볼륨을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85dB, dB 이상의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면 뇌의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우리의 청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사용 시간입니다. 무선 이어폰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사용이 편리하여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통해 큰 소리를 장시간 들으면 청각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해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는 결국 소음성 난청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셋째, 청각세포의 손상입니다. 우리 귀의 내에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면 이 유모세포가 손상되거나 파괴됩니다. 유모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으므로 소음성 난청은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난청의 진행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어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난청이 진행되면 고음역의 소리부터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TV 볼륨을 키워야 한다.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린다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다섯째, 무선 이어폰의 안전성입니다. 무선 이어폰은 전자파를 방출하므로 장시간 사용하면 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귀 건강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선 이어폰은 단순히 편리한 기기가 아니라 우리의 청력을 위협하는 조용한 침입자일 수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던 편리함이 사실은 우리의 청력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소음성 난청을 방치했을 때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몸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4부. 소음성 난청 방치. 중년의 삶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소음성 난청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방치하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난청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합병증입니다.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 우울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져 우리의 독립적인 삶과 존엄성, 그리고 삶의 질 전체를 위협합니다. 소음성 난청 방치가 초래하는 주요 위험성. 첫째, 치매 발병 위험 증가입니다. 난청은 뇌에 전달되는 소리 정보의 양을 줄여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결국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에서 5배 높다고 합니다. 둘째,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난청이 심해지면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리므로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게 만들고 우울증과 고립감을 유발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셋째,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 증가입니다. 난청은 외부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만들어 차량 경적, 비상벨 등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넷째, 삶의 질 저하입니다. 난청은 TV, 라디오, 음악 등 다양한 소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잃게 합니다. 또한 난청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받아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섯째, 간병 부담과 가족의 삶 잠식입니다. 난청으로 인해 치매 등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면 장기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큰 간병 부담을 안겨주고 가족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나의 건강은 가족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소음성 난청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과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청은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만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5부, 소음성 난청, 중년의 지혜로운 예방과 관리 전략.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소음성 난청이라는 조용한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청력 건강 지킴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무선 이어폰 볼륨을 낮추고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무선 이어폰 사용 시에는 볼륨을 60% 이하로 낮추고 사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사용하면 볼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정기적인 청력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어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므로 정기적인 청력 검진을 통해 나의 청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청력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귀마개와 소음 차단 장치를 활용하세요. 공사 현장, 공장, 음악 공연장 등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하거나 활동할 때는 귀마개나 소음 차단 장치를 착용하여 소음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금연은 필수, 절주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뇌의 청각세포에 손상을 입힙니다. 따라서 금연은 필수적이며 과도한 음주 또한 청력 저하를 유발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력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5. 건강한 생활 습관은 청력 건강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식습관,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청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청각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TV 볼륨을 키워야 하거나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리거나 이명이 들리는 등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진단이 완치의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청력 건강 지킴이 전략들을 통해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건강 관리 문제를 넘어 중년의 지혜로운 노후 대비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부 소음성 난청, 중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소음성 난청이라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건강관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2.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아프다고 해서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지역 사회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3. 가족과의 소통은 삶의 따뜻한 버팀목. 나의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가족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숨기기보다는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걱정이 많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4.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삶, 작은 행복 찾기.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중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함께 시작해 봅시다.